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UN 안보리가 어제 모였고 또 미국,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실험, 도발에 대해서 추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전략이 없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실험을 한 차례 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먹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실증이 됐다는 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을 경제 봉쇄도 시켜봤고 국제적인 고립도 시켜봤고 주변에서 군사 훈련도 강화했었고 또 동맹국들의 결속을 더 다졌지만은 핵 개발은 계속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더 발전 단계에 있다. 이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금년 말쯤에 북한이 핵폭탄을 한 20개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탄처럼 공격용으로 쓰는 이 능력도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미국과 중국의 태도, 또 입장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유엔 안보리 소식입니다.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북핵 실험으로는 이제 4차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국 이제 추가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엔 대사인 서만타 파워가 한 말은 더 중대한 조치, further significant measures가 취해질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어제 비상회의가 비공개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회의가 끝난 후에 각국 대표들이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적 또는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오래 해왔습니다.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나라, 지금까지 그 생션을 해봤지만은 큰 지장도 받지 않고 큰 타격도 없이 잘 견뎌왔고 오히려 핵 개발을 더 박차를 가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또 경제 외교 압력을 가해봐야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조치 얘기를 하니까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중국을 쳐다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무역 파트너고 오일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만일 중국이 오일 공급을 단 며칠만 끊더라도 북한이 크게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번에 몹시 화가 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심지어는 시진핑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전에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통보도 받지 못했고 실험할 때까지 중국이 알지도 못했다 하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은 중국의 대응에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불안정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불안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 자국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그 안전이 지금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방어망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붕괴하면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세력이 북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몹시 화가 나 있지만은 과거와 달리 얼마나 다른 행동을 할 것인가 아직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서 북핵 문제는 중국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교역이라든가 비즈니스 통해서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게 지금 무슨 해법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2009년도 이후에 꽤 오래됐죠. 벌써 이제 7년째인데 대북 전략이 소위 전략적 인내 이 한마디입니다. Strategic Patience 이 얘기인데 한마디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겠다. 핵 포기를 전제하지 않는 한은 북한과 직접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대신에 북한을 경제 봉쇄시키고 전략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력을 주고 기다린다, 인내한다. 이것이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는 부시나 클린턴 당시에는 당권도 주고 채찍도 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두 개 다 거두어들이고 그냥 인내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다 아는 얘기고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전략이 있느냐? 아직은 이렇다 할 전략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의 대선 후보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 부재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대안이 있느냐? 그것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국제문제 전문 기자들이 주요 언론에 기고를 다 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not clear, 분명치 않다 하는 단어가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묘책도 확실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의 국제문제 전문 기자인 데이비드 생어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 새로운 질문이 다시 나왔다.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인내 전략이라는 거 이거 이미 실패작인데 시간이 자꾸 가면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 핵무기가 결국 나중에 파키스탄 사이즈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소개하고 있는 다른 그 북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스테븐 보스워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핵 그 협상 대사였죠.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새로운 북한과의 대화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버트 갈루치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북한 대사죠. 평양의 핵무기가 더 확대되고 있다. 미사일 체계도 더 발전할 것이다. 또 핵물질의 그 암시장 수출 위험도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전문가 빅터 차 교수죠.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조화를 할 당시에 북한 문제를 더 강조했었어야 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진핑 대화 당시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빅터 차 교수가 보기로는 5위 내는 6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이것이 1위의 이슈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게 더 푸시를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을 빅터 차 교수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의 이야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북한에게 단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 마치 시리아 사태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레드라인이 있다. 붉은색 줄을 쭉 그어놓고 그걸 넘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것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깡패 국가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강력한 비난을 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북한은 미추강이가 이끌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게으르게 빈둥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적들이
오바마의 약점 위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도 자신의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북한 관계는 이것이 대안이다, 이것이 전략이다 하고 확실하게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바로 여기에 북한 문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N 안보리는 어제 북한에 대한 더 중대한 제재 조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대선전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선전 방송을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방송은 남북한의 지난 8월의 합의에 따라서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북한은 대북 방송을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에 따라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어제 동반 추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주가 폭락에 따라서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세계 증시는 6일째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어제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S&P 500 등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대배심은 어제 샌드라 블랜드 여인을 체포했던 경찰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경찰은 샌드라 블랜드의 체포와 관련해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체포된 후 감옥에서 변사했었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6억 7,500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당첨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독 당첨일 경우에는 캐시 수령액이 4억 1천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따뜻한 겨울로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12월 말 현재 독감 관련 입원 환자가 49명, 그러나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323명이었습니다. 자이언 경찰은 어제 전투복을 입고 비비건을 소지한 채 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38살 남자를 사살했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최근에 대시캠 비디오와 관련해서 22명의 경찰관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시 경찰국장은 카메라 사용을 적절하게 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라퀘인 맥다놀 사건 당시에 대부분의 비디오에 오디오 기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시카고 소방국 내 흑인 소방관들이 소방국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국 내 인정차별이 있고 부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 경찰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높다가 주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38도, 금요일 흐리고 비 44도, 토요일 흐리고 눈 43도, 주일 맑고 흐리고 최고 기온 19도, 최저가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고 최고 22도로 예상이 됩니다.